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메일로 수많은 질문사항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소액 투자 관련된 키워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에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이 소액으로 오피스텔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기준점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식상한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실전적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1, 2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심 내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이 구조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거의 준 아파트급,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이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투자자와 그리고 세입자에게도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이 오피스텔이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준주거나 상업지이기 때문에 역과의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집객도가 굉장히 높고 세입자 선호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상품군에 비해서 투자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다른 주택들에 비해서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진입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소득이 필요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투자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른 소형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 매가가 낮은 게 사실이고,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본금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주택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투자자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가격 변동률에 따른 차익을 합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지 나는 오로지 시세 차익만 원한다 하는 이런 투자자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이 지하철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던가 큰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이런 상황에 내가 가진 종잣돈이 정말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 된다, 다른 주택에 투자하기엔 너무 작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짧게 잡고 약으로 치면 번트를 댄다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돈 불리는 분도 꽤 있습니다. 투자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성공적인 오피스텔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률보다 공실률이 중요하다. 많은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월세 수익이 높은 거를 찾으세요. 이게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공실률이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월세가 높은 지역, 수익률 좀 높은 지역 따질 때 이 강남 지역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공실률로 보면 이 강남이 최고의 공실률이 낮은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포구의 일부 지역이나 이 도심지에 있는 중구라던가 이런 지역이 공실률이 더 낮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수익을 계산을 하려면 이 공실률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오피스텔을 고를 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입자들의 눈으로 물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본능적으로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월세가 형성된 지역이나 물건을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철저히 가성비를 따져서 입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아주 기본적인데 흔히들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워낙 여러분들이 본능에 충실하게 가장 높은 월세 수익률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이 물건지가 오피스텔이 들어서서 괜찮은 자리인지 아닌지를 망각합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신도시 입주하는데 아파트들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업무시설 인프라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높은 수익률, 과대 광고로 인해서 그냥 그 수익률만 보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입주하고 나서 그 수익률 맞춰지느냐? 거의 안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가서 아차 하시고 매도하시려고 해도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피스텔 투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을 보면 4.63%입니다. 많이 나오는 지역은 6%에서 7%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월세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물건지 주변에 영속 가능한 상권이나 직장이 풍부한 지역을 잘만 고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에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오나요? 지방 아파트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쉽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처라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자면 해당 물건지 주변의 준주거와 상업지 분포를 살펴보시고 추가적인 공급이 쉬울지 어려울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 공실률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10년 이후에 건축된 오피스텔에 투자해라. 될 수 있으면 신축의 혜택을 받아라입니다. 자, 2010년 이전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 기준이기 때문에 냉난방이 잘 안 돼 있고 방음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냉난방 자체가 중앙 컨트롤식이기 때문에 관리비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게 흠입니다. 여기서 또 나오는데 공실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실이 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가 월세 못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싸냐 비싸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자한테도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수익률을 까먹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있어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내가 이 집을 선택하고 말고가 결정이 나거든요. 과거에는 원룸이 많았지만 시대가 지남에 따라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잠만 자는 원룸보다는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복층이라던가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1.5룸 이상의 구조가 현재 세입자들 선호에 유리하고 이러한 구조 자체가 2010년 이후에 주거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양산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신규로 짓는 오피스텔은 이중창을 사용을 합니다.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결로나 방음, 단열에 아파트와 같은 효과를 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고르실 때는 언제 지어졌는지, 그리고 구조는 어떤지, 관리비는 얼마인지 이거는 필수로 여러분들이 깔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꼼꼼히 체크하고 혜택을 받아라입니다. 일단 오피스텔 자체가 복합적인 상품이기 때문인데 주택도 되고 사무실도 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엄청 큰 도움이 된다. 일단은 최고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일반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보단 유리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된 금액보다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금액이 훨씬 더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면 저렴하게 분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주거 세입자를 받았다는 게 걸리면 과태료랑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줘야 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시는데 오피스텔 하면 무조건 부가세 환급받는다라고 설명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업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과태료 내시고 환급받은 부가세를 내면서 이자까지 합산해서 내시고 굉장히 큰 데미지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데미지가 상당히 커요. 돈 얼마 월세 받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과태료랑 가산세랑 이자랑 내면 2년 농사를 망칩니다. 이건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오피스텔 분양받는데 분양하는 사람이 이거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에이 무식한 놈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 놓고 단기로 때리시는 분들은 고수의 영역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오피스텔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 관련된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서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득세와 재산세, 소득세겠죠. 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완벽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초과가 된다면 85% 감면을 받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4.6%죠. 굉장히 높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큰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형주택의 취득세랑 같은 가격대가 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 장기 임대를 놨을 때 재산세가 50만원 이하다. 거의 재산세 50만원 이하짜리가 많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재산세가 아예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놨을 때는 75%가 감면이 됩니다. 이게 모두 합해질 때는 엄청난 절세예요. 이게 여러분의 소득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 관련한 부분, 면적에 관련된 부분, 재산세, 취득세 관련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형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다른 소형 공동주택보다는 입지가 우수한 편이죠. 거의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니까. 그리고 쾌적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절세 혜택까지 받는다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자, 네 번째는 가격 변동을 읽어라입니다. 미래 가치도 보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의 수익만 볼 게 아니라 오피스텔의 주된 투자 목적은 이 수익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월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매도를 할 걸 생각을 하시고 이 가격 변동을 읽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할 걸 생각하고 매수하시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흔히 오피스텔을 얘기할 때 고정관념이 있죠. 오피스텔은 돈 못 벌어. 시세 차익 같은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투자를 제대로 해보신 분들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저도 오피스텔을 투자해본 입장으로 시세 차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도시 아직 기반 인프라 잡히지도 않았는데 오피스텔 여러 개 들어서는데 샀다가 바로 세입자 내가 생각하는 월세가 안 나와서 바로 매도하는 경우, 뭐 이런 케이스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 지켜서 투자를 한다면 오피스텔도 차익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투자나 재건축 투자나 일부 아파트의 투자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은 차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려해야 될 점은 단기적인 이주 수요를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물건지 주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냐. 자, 두 번째는 지하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이 지하철이 개통되기 2년 전후로 가격 변동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느냐, 예를 들어 뭐 마곡이라던가 상암이라던가 이렇게 대규모 업무시설을 짓는 호재와 접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작년 한 해 서울의 오피스텔 중에 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던 지역은 바로 양천구입니다. 8.05%가 상승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도 잘만 고르신다면 생각보다 큰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 투자금이 작아야 한다는 소리겠죠.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아직 그 해당 물건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형 공동주택보다는
더 작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본금이 정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밖에 안 된다면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에 최소 금액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하나의 자산을 불리는 계단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월세 수익을 갈구하는 분들께 알맞는 투자처로 보이지만 사실대로 따지자면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종잣돈이 정말 작은 분들께 최적의 투자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일수록 투자 기간을 단기로 잡고 돈을 불리셔야 되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오피스텔에 주의할 점을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본인의 투자 패턴에 맞춰서 일반 임대사업자로 내느냐, 주택 임대사업자로 내느냐를 고르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시세 차익으로 간다면 일반 임대사업자가 유리하고요. 처음 투자를 하는 초보자 분이시라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훨씬 낫다. 자, 다음은 대출 관련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분들 보면은 빚을 어떻게든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대출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익형 매물을 구매를 하시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면 여러분들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변신하셔야 됩니다. 대출 금액을 활용해서 지렛대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가능 금액으로 하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거치식으로 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자 까고 월세 수익률 최대로 받으면서 나중에 매도할 때 차익 거두면 그만인 거예요. 빚을 갚으시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빚을 갚으면 갚으실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실 경우에 장기가 8년이다 보니까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러할 경우에 같은 임대 사업자를 찾아서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 과태료 안 내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혜택 받으신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합산해서. 자, 그리고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계약할 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하죠. 그런 포괄 양수를 받으신 분은 내가 채우지 못한 임대 기간을 대신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괄 양수 계약 조건인데 문제는 이 새로운 매수자에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넘어가기 전까지 양도 신고와 사업자 말소 신고가 돼야 됩니다. 보통 이걸 모르시고 잔금 끝나고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늦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늦으면 1,000만 원 내셔야 돼요, 과태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각종 혜택들은 다 토해내야 된다. 이거는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포괄 양도 양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